예, 들리시나요, 혹시? 들린다고 믿고, 오늘은 되게 일찍 켰어요. 왜 이제 일찍 켰냐면,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방송을 자주자주 킬 이유가 없는데,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좀 댓글로 누가 10,000원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 아니, 원래 주기가 한 달에서 두 달인데, 일주일 만에 키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사실관계가 있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길게 빠빠를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고, 오늘도 적당히 빨리, 아가리를 털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거는, 이제 이 독신이 했던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여것저것 이제 그 온라인에서 품팔이 하는 그런 사이버 쿠팡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섞으면 기빨린 성격의 서비스 업을 잘 안 해봤고, 거의 뭐 이제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만 해서, 뭐 날로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날로 먹는 걸 해서 돈을 잘 벌면 좋은데,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 때 했던 그 소일거리들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외나 아니면 뭐 이제 물리과외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보통 이제 서울대생들이면 1, 2학년 때 이제 잘 하는 거긴 해요. 이제 특히 이제 수시나 이런 사람들은 좀 하기가 힘들고, 수능을 잘 받거나 정시로 좋은 대학 갔을 때 이제 정말 하기가 편한 이제 알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수능도 안 치고 대학 간 그 이제 적폐 학벌주의, 적폐 이제 과고, 영재고, 민사고, 외고 이런 이 적폐 집단들이 뭐 대부분 이제 일반고 출신의 이 천출 육두품들을 대부분 씹어 먹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천상계는 이 특목고 출신이 있고, 이 밑에 거렁뱅이들은 이제 일반고 출신이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일반고 출신의 천출도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 이제 먹히지 않는 그런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과고나 영재고 이런 분들은 따로 그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올 과외도 있고 이거 굉장히 페이가 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계절학기 조교인가 그 교수님들이 부탁해가지고 뭐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가에서 뭐 그 정보 올림피아드 그 금상인가 뭐 하여간 수상권 고등학생들을 모여서 뭐 합숙을 시킨대요. 뭐 그런 특권이 있대요. 그런 특권이 있어서 거기 조교로 많이 뛴다더라. 이런 이제 그쪽에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얘기를 들었고, 뭐 저는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뭐 이제 수학과외 혹은 물리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일단 이제 시급이 이제 높아요. 시급이 높고 이제 편해요. 이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진상을 만날 가능성이 없고, 이제 서비스직에 뭔가 이제 스레드나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별별 진상이 다 있는데, 이제 그냥 학부모님들이 잘 해주시고 그냥 뭐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고수익이 나오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좀 하기가 좀 편한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통 1, 2학년 때까지는 하는데 3, 4학년 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남들을 가르치고 뭐 성적을 올리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 뭐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고 뭐 못하는 사람은 이제 못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잖아요. 교육에서의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뭐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학교 전공을 안 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는 뭐 성적을 이 1타 강사 분들보다는 뭐 당연히 잘 가르칠 수가 없겠죠.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학원가로 빠져서 이제 돈을 잘 벌도록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수능을 잘 푸는 거와 별개로 이제 잘 가르쳐 주진 못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과외 쪽의 그 부업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학원가로 빠지는 루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능에 광활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쪽에 입시에 그 크나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수학을 그러니까 수능식의 수학, 그 수능식의 수수께끼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일단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애착을 하게 된 분들인데, 보통 그거는 재수를 할 때 그 약간 재수학원에서 세뇌를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재수학원에서 학원에서 그래서 수능은 좋은 거다 안 거다 지나치게 세뇌를 당하면 이제 대학교 가서도 막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취미로 되는 그런 이제 빌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수학 강사로 많이 넘어가고,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수학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일단 수학 강사라는 직업이 이제 고소득의 직업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뭐 저출산 때문에 좀 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로 치면 요즘 취직이 잘 되는 직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국이라는 데가 뭐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하면 첫 스타트로 이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고소득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울대 나와도 이제 능력 없는 뭐 이제 그 조선한가요발자라는 이제 무능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초봉을 빡시게 받을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하면 또 이제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굳이 뭐 개발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었으면 이제 학원 강사로 빠졌을 텐데, 뭐 그쪽에는 이제 제가 재능이 없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제 수능을 이제 학원 강사를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학원 강사 말고 좀 더 특수한 그 알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수능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능은 이제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이제 출제 범위가 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수능의 본질은 이제 줄 세우기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이 쉽든 물수능이든 뭐 어차피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은 항상 퍼센트인지로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제는 시험이고 상대평가이고, 그리고 뭐 이제 출제 범위도 줄고 이제 계산기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약간 좀 더 트리키한 풀이가 필수적인 킬러 문제라는 이제 기형적인 게 하나씩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거 보통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과학탐구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이제 수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내신의 영역이라도 다르고, 뭐 이런 킬러 문제를 고3 때 얼마나 많이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2등급에서 만점을 가려지는 주요한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2등급 그 정도의 선이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어느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1등급을 찍느냐 아니면 만점을 찍느냐 이런 거에 이제 킬러 문제 얼마 정도 익숙해졌느냐에서 이제 갈리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이 정도 이상의 성적을 가진 사람이고, 뭐 고등학생이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3등급 이하 분들은 그냥 수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영역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킬러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대치동 학원 가들은 보통 1타 강사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1타 강사 말하는 거예요. 그 뭐 인강 1타 강사.
현강, 그러니까 현장 강의라는 거 많이 뛰어요. 뭐 안 뛰는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일단 특히 이제 과학탐구 쪽은 더 많이 뛰는 것 같고, 가격대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일단 이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치동 수학학원 가격보다 더 저렴한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100명 이상을 모아두고 한 번에 가르치니까 이렇게 저렴한, 비교적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받아도 수익이 되는 구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 타강사들은 인강을 경합하기 때문에 왜 굳이 대치동 가서 이렇게 더 비싼 가격을 수강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선강생들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내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슬프지만 이제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 더 신경을 쓰는 거는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킬러 문제라는 게 보통 이제 IQ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전 수능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 엿 먹어봐라, 어라 이것도 풀어 뭐 이런 느낌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문제 제조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런 킬러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현강생들한테, 그러니까 인강생들한테 안 뿌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치동 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현강사들이 이제 정시에 강세를 보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트레이닝을 해서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뭐 1등급이 되거나 1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만점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이런 문제 출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명문대생일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거 모집은 자기 수업을 들었던 만점을 수능에서 받은 학생들을 조교로 모집을 해요. 보통 저는 이제 1호학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이제 잘 지어낼 수 있는 창의력,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명문대생의 뭐 만점까지 과목을 만점을 받아야 되는 이제 굉장히 레어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타 강사들은 어떤 이제 걸 하냐면, 이런 문제의 출제점을 운영하고 A급 문제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팀을 꾸려가지고 팀원들이 뭐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제 수학이나 고난도 문제를 내면 그만큼 이제 잘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이런 문제 제조팀에 있다가 이제 자기 문제집 만들어서 뭐 대치동이나 오리드 같은 데서 이제 자기 문제집 이름 걸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짭짤한,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와, 그 정도로 번다고 할 정도의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입시판에서 능력 있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쏠쏠하고 이제 좋은 알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물리, 화학, 수학 같이 이제 트리키한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소득의 부업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괜찮은 게 이제 한번 만들어 두면 계속 그 최상위권 친구들이 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오래 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뭐 전자고 정학권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도 그러니까 이제 부업을 해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약간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경험 논란에 사실 자유로운 편이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퇴근하고 다른 전공을 살려서 전자에 일을 한다? 요거는 이제 징계해고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수학 문제를 풀었다? 요거는 이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전업으로 이제 뛰어드는 이제 친구들도 좀 있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 말고 이런 걸 노려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시장이 크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대치동 1탄 강사들의 이제 문제 제조 풀에서 좀 트레이닝을 겪은 다음에 자기 문제를 제조하셔서 뭐 수만이나 오르비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브랜딩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전 해당 사항이 없고요.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쪽에서의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의 다시 이제 과외 쪽에 다시 넘어가자면 이건 이제 물리과외나 수학과는 그 대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시급이 센 과외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단점이 있는데 이제 건당은 세긴 한데 이제 연속으로 뭔가 일거리를 하루에 2개 이상 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서 수업을 하루에 뭐 4시간씩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하면 센데 한 달마다 꽂히는 이제 알바비로 생각하면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짭짤하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3개 정도 했는데 그러면 아마 한 190에서 120 정도 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편의점 알바나 이런 걸 풀타임으로 그냥 인생을 박아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막 300, 400을 벌 수 있는 그런 알바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초단기 알바에 이제 성향이 강하고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고2를 받으면 고3까지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시면 계속 달려가야 하긴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대1을 했는데 뭐 이제 건당 뭐 30에서 40에 달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획 같은 게 계속 하는 게 1학년, 2학년 때 좀 좋은데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네. 과외가 더 벌다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과외가 더 받는데 이거를 간과한 거죠. 이제 시급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많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게 과외의 특징인 거예요. 뭐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개발 초년생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시급으로 하면 시간당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데 개발자로 일하면 뭐 그 정도가 안 받는데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뭐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독신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1학년에서 반짝반짝 할 때는 뭐 기출 문제는 당연히 무조건 풀 수 있었고 전혀 접하지 못했던 이제 4점짜리 수학 문제도 즉석에서 그냥 바로 풀 수 있고 그 자리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과외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이제 특이한 과외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경찰대 입시하는 외고 출근이 있었는데 학생도 이제 외고 친구를 삭혔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서 좀 편하게 과외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기출이 되게 뭔가 문과 이과 섞여가지고 풀어가지고 문과 문제인데 좀 이과 같은 뭐 그런 되게 특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외 학생들에 관해서 좀 스타일의 차이가 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공부에 흥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공부에 열정적인데 수학적 센스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게 편한 게 한 건 이제 여학생인 거고, 진짜 이제 공부 안 하는 남학생을 학생을 뭐 협박을 하든 혼내기를 하든 뭐 이런 걸 해서 억지로 끌어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이제 학원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학원 강사의 수완인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는 뭐 3, 4등급의 이제 남학생일 거니까요. 뭐 이제 그래서 뭐 고1 같은 경우는 수학의 정석 같은 걸 시켜서 뭐 재미가 없고 진도 나가는 거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명문대생이 강점을 보이는 건 이제 고3이 이제 페이가 세고 진도 안 나가도 돼서 좀 더 편한데 부담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제 외고 다니는 문과 1, 2에서 3등급의 이제 고3 수학 가르치는 게 이제 문과 수학이 좀 이과 수학보다 좀 편하니까 제일 손이 덜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현타가 오는 게 이제 나중에 병특 끝나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고3을 가르치면 사실 뭐 이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이걸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시기 때문에, 이제 항상 존댓말을 했다. 존댓말을 했다. 왜냐 고객은 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은 항상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근데 병특 끝나고 보니까 이제 병특이 이제 복무 기간이 이제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돌아오면 한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입생이 이제 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신입생이. 그러니까 대학교 신입생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좀 늙어서 빨리 꺼져줘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과외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이런 능력은 이제 제가 이제 퇴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퇴물이 된 그냥 무능남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하고 이제 이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제 가르치는 애가 이제 입시에 성공했냐에 따라서 학부모님이 동생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제 좀 가르치는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과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서울대에 나왔고 그럼 서울대에선 과외가 일반적인 그 부업이잖아요. 가르치는 거에 진심인 친구들은 이제 동생까지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꾸준히 들고 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보통 이제 대학교의 요망이 이제 그러니까 과외를 왜 하는 거예요? 이제 과외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왜 벌어요? 대학생 기준? 이제 여름방학 때 대학 때 그러니까 유럽 한 달 살기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하려고 미리 모아두는 건데,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시간은 없어져. 그렇다고 이걸 건드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 대학생 알바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통으로 해외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불가능해지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건당 시급도 센데 막상 한 달을 다 돌리면 그렇게 큰 돈을 이제 만지지를 못하는 게 또 이제 과외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제 관두잖아요. 한 번 관두면 더 이상 과외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수능은 이제 아무리 수학이라도 암기 과목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외를 놓으면 좀 감이 떨어져서 더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 2학년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두뇌가 제 이제 늙은 경험으로 봐서 한 25살부터는 그 에이징 커브라는 게 와서 수능 수학을 잘 못 풀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과외를 하실 거면 계속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자기가 센스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킬러 문제를 만드는 그런 알바를 도전해보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그럼 다음 부업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국어 문제집을 예전에 출판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수능 만점자였기 때문에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제의가 왔고, 이제 국어 문제집을 이 새끼는 이제 사실 순수 이과인데 왜 수학 문제집을 내지 않고 국어 문제집을 내는 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의 이제 개똥 철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경험 삼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과의 수능 수학은 이제 강의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뭔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수학이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만큼이나 이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되짚어 보면 이제 수족에 있는 수학 문제집은 다 풀어봤고, 수학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다 풀었으니까 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판되었던 이제 특작이나 그런 이제 안 팔려서 절판된 문제집이 있어요. 왜냐면 1등급 최상위권 문제집은 사람들이 잘 안 사요. 보통 이제 센 수학이나 이런 거나 사지, 정석이나 그런 대중픽이나 사지, 그런 거는 절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과거 대성이나 종로에서 이런 데서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걸 이제 지급해서 이제 컨텐츠를 지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지 수능 수학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어를 좀 다른 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독신에는 이제 수능 수학 공부법 비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제 뭐 줄을 잘 그으세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보조선을 잘 그으세요. 뭐 이런 거를 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고득점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는 0하고 좀 더 양심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지금이라면 뭐 수학 공부 비법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 물을 먹고 공부했더니 뭐 지능이 올랐어요.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3자서 써가지고 한 잔에 이제 100만 원씩 받아먹기도 이제 싹 가능하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좀 더 순수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학 수능 문제집은 안 팔았고, 이제 수학 국어 문제집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독신은 이제 문학적 교양이 이제 전혀 없는데도 이제 뭐 고3 때에는 이제 국영수에서 문제를 이제 한 문제도 흘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문학을 좋아해서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집어치우고, 이제 이제 수능 국어가 뭐 책 잘 보세요나 뭐 이런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세요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푸는 트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뭔가 그래서 지금 문풀같이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뭐 여러분들 다 늙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문의 개념을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족 같은 거랑 좋은 거랑 이렇게 그냥 나눠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끄적이면 돼요. 그래서 갈라치기 가이드컵을 해가지고 연결 지으면 이해를 못해도, 그러니까 독해는 못해서 그래서 이 지문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답만 맞으면 되니까. 뭐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해도 뭐 사실 20 넘어가면 이제 늙은 거 맞죠, 솔직히. 이제 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이제 해괴한 논리 구조를 가진 게 수능 국어의 트릭이라고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녀서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테크닉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연습을 하면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써봤고, 이제 그래서 써봐서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이게 출판이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알게 된 것도 있는데, 편집자들은 이제 글 쓴 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책을 잘 팔리면 내가 돈 받는 거지, 이분들이 뭐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원고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디자인 같은 거 찾아봐 주셔서 뭐 제약하시고 뭐 그래 주시겠지만, 원고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뭐 퇴고나 작성이나 초안이나 이런 건, 아이고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1,000원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포멀한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거, 특히 이제 이해가 잘 되게 글을 쓰는 게 어렵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카톡으로 이제 내 인생 망했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뭐 밥 사주세요 이렇게 징징거리는 건 이제 쉬운데, 이제 포멀한 글을 쓰는 건 이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제 생산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쓸 때도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편집자는 여러분의 책을 쓰겠다고 해도 뭐 운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쓰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네이버 웹툰, 이거 내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편집자가 이제 기안84의 복홍왕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복홍왕이 잘 됐을 때는 기안84가 다 가져가는데 뭐 거기서 내가 뭔 소리 주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는 제 글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고를 가져다 주면
그걸 출판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크게 높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회까지 찍었는데 한 300 정도 번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데 한 5개월을 걸렸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단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팔렸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제 기술이나 입시 같은 비문학 베스트셀러를 보면 3년 정도 팔린대요. 3년 정도. 그리고 한 달에 이제 300에서 500 정도 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톱급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벌려면, 그러니까 이 정도 벌려면 일단 명성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을 써서 시장에서 검증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톱급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는 게 이제 저술이다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생각해요. 그쵸? 이제 수많은 후수를 두면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과외라는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300을 5개월을 걸렸다는 건 저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80 정도는 항상 벌었거든요, 과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굳이 이런 거를 계속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예를 들어 입시 강사를 해가지고 책을 세면 거기에 뭐 팔 수 있다던가 아니면 제 브랜딩에 도움이 돼요. 뭐 국어 강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문제집을 더 쓸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출판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제 느꼈던 점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 취업 시장에 이제 사망해가지고 연락이 오지 않지만, 뭐 이제 뭐 진짜 개발이 핫했던 이 코로나 그 적폐 시기가 있잖아요. 막 그 초봉이 막 5천 넘는다, 그런 이제 그런 괴담이 있던 과거에는 이제 개발 교육 시장이 엄청 컸잖아요. 그때 제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구독자도 한 5천에서 1000밖에 안 됐는데도 뭐 책이나 강의를 내자는 요청이 계속 왔었어요. 뭐 iOS 쓰는 법, 아니면 뭐 인공지능 버튜버 만드는 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은 뭐 제가 강의를 쓴다고 해도 뭐 지원해 주거나 뭐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플루언서들 있으면 다 찔러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나 책을 만든다고 해도 저자한테 이제 돈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한 100명 정도 찔러봐가지고 그냥 한 명이 만들어봐요 해서 낚여가지고 하면 뭐 편집 그 분들한테는 손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미팅 몇 번 해서 나오면 좋고 아니 말고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강의를 찍으면 뭐 얼마를 뭐 지급하겠다 이런 개런티를 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발 강의를 전문적으로 올린 유튜버였어요. 뭐 생활코딩님이나 아니면 동빛나님처럼 이제 올려둔 교육 영상이 많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봐주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좀 뭐 그러면 강의를 뭔가 찍을 요인이 되죠. 왜냐면 이제 그것만 이제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줄 거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갈무리해서 책을 내면 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찍어놓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편집자의 분들의 권유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제 시장성을 검증하고 한 게 아니니까 뭐 이게 힘들게 찍어서 뭐 잘 안 되면 뭐 그만인 거예요. 뭐 당연하잖아요. 못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 때문에 뭐 개발 강의를 안 찍는 그러니까 개발 강의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험이 됐고, 그것도 있고 뭐 뭔가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조회수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뭐 설명을 잘 하는 걸 아니니까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이제 경험을 삼아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뭐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팩트는 이거를 편집해서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걸 한다는 걸. 진짜 이거가 저는 편집해서 올려서 조회수가 폭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솔직히
너무 마이너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편집을 안 하는 거긴 해요. 뭐 그러니까 사실 의대 안 간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대는 저는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개발자가 뭐 지금은 거품이 꺼졌지만 물론 의사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급여가 좋은 직업인 건 맞아요. 지금도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뭐 그렇습니다.